제가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는데 사실 제가 한 8개월? 9개월 동안 유튜브를 안 했단 말이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해보고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고 하면 너무 감사했는데 요즘은 누가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이분이 에타를 보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의식 같은 이런 게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이 일이 있은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서야 말씀드리네요. 일단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제가 작년에 기숙사 자치위원회 대표를 맡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관생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관생장이 이제 생활관 전체 행사를 담당하고 이제 민원도 받고 그런 직책입니다. 저는 솔직히 악성 민원을 뉴스에서만 봤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게 하는. 그런데 저는 교대생분들은 악성 민원 같은 걸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민원 같은 것도 생각하지 못했죠. 관생장 지원할 당시에는. 제가 겪어본 결과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았다. 뭐 학부모님이 대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되게 별의별 거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뉴스에 막 나왔던 뭐 내 자녀는 왕의 DNA다. 되게 이거 들으면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의 민원들이 진짜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인교대 행정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화재 대피 훈련이나 이런 걸 할 때 행정실이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날짜를 3번 바꾼다든지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합당한 민원이고 그래서 이제 중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학생분들이 과외도 하고 여러 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확정해서 말씀해달라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원래 다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간 고치려고 하지 않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행정실 사이를 중재하는 것도 되게 어려웠는데 이 민원인 분이 행정실과 저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으셨는데 행정실 선생님들은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꽤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활관 행정실 가보시면 민원에 대한 조치? 그런 거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원 담당 선생님께서 민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누구에게 올까요? 맞아요. 저에게 몰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행정실 선생님이 저보다 어른이잖아요. 저도 어른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 학생이니까. 그런데 그런 보호 없이 약간 대처를 너무 아쉽게 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싸우셨던 스트레스 이런 거를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러시니까 사실 저한테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한테 계속 너무너무 힘들었다 하면서 이런 부분이나 또 행정실 간의 갈등 이런 걸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도 계속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네, 그분이 에타에 글을 올리시게 됩니다. 근데 전 에타를 안 하니까 그분이 올리신지도 몰랐는데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동기가 저를 안아준 거예요. 괜찮냐고. 그래서 갑자기 왜 안아주지 했는데 사건이 그렇게 심각한가? 왜냐면 제가 에타에 올라올 만큼 뭘 하질 않았잖아요. 일단 그때가 시험 기간이어서 제가 에타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시험 기간에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민원인분이 카톡하고 또 민원이 오신 거예요. 저희 자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할 때 PPT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번 민원이 회의를 진행할 때 썼던 PPT 그거를 보내면서 왜 자기의 민원을 실행하지 않았냐라고 카톡이 오신 거예요. 자, 그분이 어떻게 그 PPT를 갖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거를 몰래 가졌다고 한들 저는 민원을 못 넣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PPT를 사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저 같으면 민원을 못 넣을 텐데
그걸 가지고 또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걸로 민원을 받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팡 터져버린 거죠. 솔직히 시험 기간에 그런 카톡을 받으면 얼마나 멘탈이 흔들리겠어요. 지금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땐 너무 힘들었고, 사실 제가 민원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불면증,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고, 그래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시험 기간에 에타를 열어보게 됩니다. 뭐라고 글을 썼길래 내 동기가 날 안아줬을까? 뭐라고 글을 썼길래 동기들이 나보고 에타 보지 말라고 할까? 그래서 열어봤죠. 그리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민원인분이 에타에 뭐 챗GPT로 민원 넣는 법부터 시작해서 저랑 막 카톡한 내용들을 뭐 프사도 가리지 않고 많이 올리셨고, 또 되게 선동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어떤 글이냐면 생활관에 세탁기가 고장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고쳐달라고 한다. 두 번째 저에게 민원을 넣는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에타에 세탁기 왜 안 고치냐라고 올린 거예요. 에타는 교연교대 공식 커뮤니티인데 왜 관생장이 에타 글을 확인 안 하고 세탁기를 안 고치느냐 이런 글들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타를 모든 학우분들이 한다고 인식을 하신 거죠. 그리고 고장 났으면 민원을 직접 넣으시던가 행정실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데 에타에 글 올려놓고 왜 확인 안 하냐, 돈 받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런 식의 글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관 이벤트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 네컷 이벤트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사실 이건 행정실에서 한 거고 저희도 하는 걸 이틀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낸 돈으로 쓸데없는데 돈 쓴다 관생장이 또 더 점점 부풀면서 관생장이 횡령을 했다, 그리고 매국노다, 친일파다, 을사오적이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반일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봤거든요. 특히 제가 유튜브랑 인스타를 활발히 하는데 링크도 다 까고 어쩐지 날아갈 줄 알았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걸 보고 멘탈이 터져버렸죠. 시험 기간에 일단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설빙을 먹었어요. 원래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는데 집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가 국교론 시험 5분 전이었는데 뭐 열심히 그래도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회복이 안 됐고, 그렇게 국교론 시험 10불을 받게 됩니다. 뭐 시험은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고 에타 글을 보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누가 세탁기가 고장났다고 에타에 올리니까 직접 전화를 하던가 민원을 넣어야지. 그거 가지고 욕먹는 이 에타라는 커뮤니티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중국인 댓글 부대가 유명하니까 설마 쓴 건가 하고 사실 경찰에 넘기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에타 가입하실 때 실명이랑 학번 다 치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다 저희 학교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슬펐던 글은 저희 과 친구들이 올린 게 아니냐는 글이었습니다. 지들이 올려놓고 뭘 우리 과가 올렸대. 올테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제 책임도 있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사실 인스타에 올린 그것 때문인데 너무 부끄럽죠. 나의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고 질문을 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제가 마음이 꼬였던 거죠. 왜냐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 학점 잘 받아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대화를 했으면 되는데 스스로 생각한 거죠. 지금은 다행히 다 사과를 받아줬고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지만 너무 부끄러웠고, 사실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가 그렇게 팔로워가 많은 편이 아닌데 파급력 있구나,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에타에서 친구들이 같이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미안했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무튼 그 일 이후로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도 도와주신다고 하시다가 막상 제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예은 씨 사적인 감정 빼고 에타에 올라온 글들 중에 생활관에 해가 될 만한 글만 저에게 따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교수님도 개입하고 싶지 않으셨죠.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묻히게 됩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관생장을 그만뒀고 민원 담당이신 행정실 직원분들은 싹 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고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에 좀 쉬었으면 됐는데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또 매일 매 2달 동안 계속 일을 합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9월 1일에 딱 학교에 가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쉬고 싶다. 근데 휴학은 일시적이니까 정말 영원히 난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돈 때문이 아니면 잘 안 울거든요. 제가 항상 우는 이유는 because of money입니다. 근데 민원을 받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민원을 넣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학부모님이 민원을 넣으면 자기 애를 조금 더 잘 케어해달라 그런 의도가 있는데 받은 민원들은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임용고시 스트레스를 푸는 느낌? 2학기가 되니까 자존감이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낮아졌었나 봐요. 너무 얼굴이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근데 못생겨지긴 했어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아이스크림 6통씩 먹고 살이 엄청 쪘죠. 거울 보면 너무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홀린 듯이 정말 그땐 정신 이상자였어요. 친구들이랑 막 기숙사에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홀려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운동하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저는 그만뒀지만 사람들은 제가 그만둔 줄 모르죠. 부관생장 친구들이 이제 저 대신 일을 하고 있는데 생활관이 내년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생활관이 지어질 때 제대로 공사가 안 돼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대요. 일부 관이 닫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순 없잖아요. 왜냐면 소방법이 위반돼서 공사를 안 하면 아예 철거를 해야 돼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 또 욕을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죠. 공사하는 게 제 탓입니까? 하지만 에타에서는 욕을 하겠죠. 이 분노를 풀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부관생장 분에게 듣고 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난 10월에 교생 실습을 가야 되는데 지금 멘탈이 흔들리면 나는 수업 시연을 아예 못한다. 시험 기간에 멘탈 흔들려서 10을 받았는데 교생 실습 망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타를 지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관생장이 전체 학우가 아니라 자치위원회에게만 이 사실을 공유했는데 바로 에타에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에타가 터졌죠. 그리고 사실 부관생장 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게 사실 관생장이랑 부관생장 2명이 총괄적인 일을 하는 건데 제가 그만둬서 2분이서 그냥 모든 일을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미안하고 제가 다시 해외 활동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대사관 활동에 붙어서 그 나라로 9월에 파견이 될 예정이었는데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대하고 열심히 면접도 준비했던 활동인데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십만 원의 돈을 내야 되고 대사관 측은 진짜 80, 90 그 정도를 수수료를 내셨어요. 그 나라에 이미 가는 게 확정이 됐었으니까. 돈도 돈이지만 너무 죄송한 거죠. 대사관 활동 정말 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반년 동안 진행하는 거고 소수 활동인데 뽑아줬더니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전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고 내년에 그냥 임용고시를 봐야 되고 이 억울함이 풀어지지도 않고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유튜브도 못 찍고 그런 상태니까 좀 반년 동안 맨날 잠이 안 와요, 새벽까지.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잠도 못 자서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엄청나니까 작은 것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 지금도 잠이 안 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번에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서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못 올렸고요. 맞다. 저 그래서 이번 연도에 휴학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휴학을 할 줄 몰랐어요. 뭐 에타에 글을 쓰신 분이나 민원을 넣으셨던 분들, 지금 4학년이시고 또 선생님이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일들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시험 공부하거나 자소서 쓰거나 면접 준비하거나 돈 벌거나 계속 이걸 4개를 동시에 하면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이런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이게 쉼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제가 되게 힘들었었지만 깨달은 점도 있는 게 어쨌든 자치위원회라는 공동체를 운영했었으니까 리더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아성찰을 하면서 사실 제가 너무 철이 없었거든요. 대외활동을 할 때. 물론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서 아직까지 친하게 지내고 계속 만나고 있지만 대외활동을 국내에서 하지 않고 해외로 많이 갔다 보니까 해외 가면 얼마나 신나요.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 박살나거나 공동체성이 박살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의 이런 걸 성찰할 기회가 살면서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모르고 자랐다면 진짜 사회인이 되고 나서 얼마나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겠어요. 근데 이걸 지금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게 되어서 좀 더 검열을 하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조금 성숙해졌달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대학교 때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참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아무튼 나쁜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혹시 영상을 뭐 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써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힘을 내고 싶거든요.